비가 쏟아지던 그날, 민하는 손에 쥔 분홍색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가을비는 언제나 그렇듯 차갑고 끈적거리며 피부를 적셨다.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를 쥐고 있던 힘은 서서히 풀어지더니 결국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이게 뭐야? 또 이런 거? 민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봉투 안에는 학교 동아리 모집 광고가 들어 있었다. 여성 리더십 클럽 당신의 부드러운 힘을 깨워보세요. 분홍색 리본이 달린 그 디자인은 민하에게는 언제나 구역질 나는 것이었다. 왜 하필 분홍색일까? 왜 항상 이런 색으로 여성을 가두려 할까? 민하는 22살, 서울의 한 국립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녀의 일상은 항상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지하철로 학교에 가고 강의실에서 메모를 하며 저녁에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는.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숨겨진 균열이 있었다. 민하는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여자다움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치마를 입고 싶지 않았고 메이크업은 더더욱 싫었다. 친구들이 민하 너 진짜 쿨해. 남자친구 없어도 괜찮아. 라고 장난치듯 말할 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남자친구.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였다. 그 봉투가 떨어진 순간 민하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왔다. 비와 섞여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내려와 발밑의 웅덩이에 스며들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그녀는 소리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울의 거리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고독은 더 깊었다. 한국 사회는 민하에게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결혼, 출산, 가족. TV 드라마에서처럼 여자는 결국 남자를 만나 행복해져야 했다. 하지만 민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하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림. 집으로 돌아온 민하는 옷을 벗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미니. 그녀의 유일한 친구,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사람. 미니는 같은 학교 문학과 학생으로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며 시를 읊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민하야, 오늘 동아리 모집 봤어? 재미있을 것 같아. 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하는 한숨을 쉬며 답장을 썼다. 싫어. 분홍색 봉투 또 왔어. 짜증나. 미니의 답은 즉시 왔다. 그럼 내가 버려줄까?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강에서 산책 어때? 미니를 만난 건 다음 날 오후였다. 한강공원은 가을바람에 물든 나뭇잎으로 물들어 있었다. 미니는 평소처럼 헐거운 스웨터를 입고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항상 민하의 가슴을 울렸다. 여기, 핫초코. 비 온 후엔 이게 제맛이야. 미니가 잔을 꺼내며 말했다. 민하는 그 잔을 받아들며 미니의 손이 스치자 순간적으로 몸이 떨렸다. 왜 이런 감정이 들까? 미니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 둘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미니는 최근 읽은 책에 대해 떠들었다. 김애란 작가의 소설 읽어봤어? 여자 주인공이 사회의 기대를 거부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민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데 쉽지 않아. 엄마가 또 전화해서 남자친구는 언제 사귀냐고 물으시네. 미니가 웃었다. 엄마들 다 그래? 내 엄마도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아야 해. 그 불이라는 말에 민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미니가 갑자기 멈춰서서 민하를 바라보았다. 민하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민하는 시선을 피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하의 손을 잡고
강가의 벤치에 앉혔다. 솔직히 말해. 나한테 그 순간 민하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자신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그 감정이 민희를 향해 있다는 걸,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봉투 이야기를 했다. 분홍색이 싫어. 그 색은 나를 가두는 것 같아. 여자답게 살라는 강요처럼. 민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사회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다 그래? 하지만 민하, 너는 너 그대로가 아름다워. 분홍색이든 뭐든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돼. 그 말에 민하는 눈물이 고였다. 민희가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오며 둘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민하는 그 순간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지는 걸 느꼈다. 며칠 후 학교 캠퍼스에서 민희가 흥분한 얼굴로 달려왔다. 민하. 이거 봐, LGBT 지원단체 모집 포스터야. 레인보우 플래그 캠페인이라고. 서울에서 작은 행사할 거래. 민하는 그 포스터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지개 깃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징. 왜냐하면 그 깃발 아래에 서는 건 자신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였으니까. 민희야, 나 안 할래. 무섭단 말이야. 민희가 설득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같이 하면 재미있을 텐데. 그냥 지원서만 내자. 생각해볼 시간 줄게. 민하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무지개 깃발.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기단이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기사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가족의 배척. 민하의 집안은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딸이 그렇게 살면 어쩌라고 라는 말이 들려오는 듯 했다. 하지만 민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손길. 민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이름, 민하. 동기, 친구를 돕기 위해. 그게 전부였다. 알게 모르게 그녀는 가장 두려워하던 깃발을 지원하고 있었다. 행사 준비가 시작되자 민하는 후회했다. 단체 모임에서 만난 다른 멤버들은 모두 밝고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민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다. 민희가 옆에 앉아 속삭였다. 괜찮아. 나랑 같이 연습하자. 둘은 포스터를 만들며 밤을 새웠다. 그 과정에서 민하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민희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손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는 전율이. 민희야, 너 왜 이런 걸 해? 민하가 물었다. 민희가 대답했다. 나도. 나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그날 행사 당일이 다가왔다. 민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았다. 평소처럼 청바지와 후드티. 하지만 가슴속에는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행사 날,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지개 깃발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테이블 위에는 핑크와 파랑의 리본이 놓여 있었다. 민하는 입구에서 주저했다. 민희야, 나 못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희가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그 손의 온기가 민하를 앞으로 이끌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커플들, 홀로 선 중년 여성, 그리고 아이를 데린 가족까지. 모두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모임은 아직 드물었다.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용기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하는 테이블에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었다. 레인보우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받는 사람들의 미소가 그녀를 지탱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고마워요, 아가씨.
나도 젊었을 때 이런 게 필요했어. 그 말에 민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노년의 퀴어들은 더 외로웠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평생 숨겨온 삶. 민희는 무대에서 시 낭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감미로웠다. 바람이 불어오면 꽃잎이 흩어지듯 우리 사랑도 쓰러지지 않기를 무지개 아래서 영원히 피어나기를 청중이 박수를 쳤다. 민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민희의 시는 그녀를 향한 것 같았다. 행사가 끝난 후 둘은 센터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민희야, 오늘. 고마워, 민하가 말했다. 민희가 웃었다. 너 덕분에 내가 더 용기 냈어. 그 후로 둘의 관계는 가까워졌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주말에 남산타워로 산책을 가는. 민하는 민희의 모든 게 좋았다. 그녀의 웃음, 그녀가 책을 읽을 때의 집중된 눈빛, 비가 올 때 우산을 함께 쓰는 순간.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민희의 원룸에서 영화를 보다가 민하가 먼저 말했다. 민희야,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민희의 눈이 커졌다. 민하. 나도. 그리고 둘은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서울의 밤이 그들을 감쌌다. 사랑은 달콤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민하의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했다. 민하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소개팅할 젊은이 데려올게. 민하는 당황했다. 엄마, 싫어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뭐가 준비야? 너 나이도 22살이야. 주변 애들 다 결혼 준비 중이야. 민희 그 애는 어때? 남자친구 사귀라고 해. 민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민희를 언급한 게 우연이었을까? 아니, 어머니는 모르셨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나오자 민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희 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회사 중역, 어머니는 교회 집사. 민희야, 내가 시 쓰는 건 좋지만 제대로 된 직장 잡아야 해. 결혼도 생각해봐. 민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둘은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며 김밥을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집을 가질 거야?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지만 갈등은 서서히 다가왔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하랑 민희, 둘이 너무 붙어 다니네. 이상하지 않아? 친구 하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하는 웃어넘겼지만 불안이 싹 텄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민희의 전 남자친구,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민희와 헤어진 후에도 집착했다. 민희야, 나랑 다시 사귀자. 그 민하애는 뭐야? 여자애랑 왜 그렇게 가까워? 민희가 단호히 말했다. 끝났어, 준호. 나 이제 다른 사람 좋아해. 준호의 복수는 은밀했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LGBT 동아리 멤버들, 이상한 관계 조심. 사진은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번졌다. 민하는 그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민희야, 이거. 우리 때문인가? 민희가 안아주었다.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충돌은 더 커졌다. 민하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다. 민하야, 무슨 소문이야? 너희 둘이 그런 관계라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거짓말. 민희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어머니가 돌아간 후 민하는 울었다. 민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민희가 말했다. 아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날 밤 민희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준호로부터. 내 비밀 다 알려줄게. 가족한테. 민희는 떨었다.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졌다. 학교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려오고 SNS에는 익명 계정들이 퀴어 스캔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올렸다. 민하는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사회학적으로 한국의 가족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을 억압한다. 아이러니했다. 그녀의 삶이 바로 그 교과서였다. 민희는 더 강했다. 그녀는 단체 모임에 나가며 우리는 숨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민하는 두려웠다. 가족, 친구, 미래. 모든 게 무너질까 봐. 고조는 민희의 집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민희의 방을 뒤지다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민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하와의 사랑. 영원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희가 대답했다. 엄마, 그게 제 진심이에요. 저는 민하를 사랑해요. 집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결혼도 못하고 민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민희는 민하에게 전화했다. 민하야, 다 말했어. 이제 우리 자유야. 하지만 그 자유는 대가를 요구했다. 민희의 가족은 그녀를 치료시키려 했다. 교회 상담, 심리치료. 동성애는 병이야. 고치면 돼. 민희는 거부했다.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랑이 병인가요? 결국 민희는 집을 나왔다. 작은 쉼터로 LGBT 지원 단체가 운영하는 곳 우민하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민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민희가 웃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 포옹 속에 한국의 겨울이 스며들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둘은 계획을 세웠다. 졸업 후 같이 살면서 일하자. 카페 차리거나 책 쓰거나. 꿈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반역은 준호로부터 왔다. 그는 민희의 가족에게 모든 걸 알렸다. 사진은 아니었지만 증언은 충분했다. 민하의 어머니도 알게 됐다. 민하야, 당장 집에 와. 이건 안 돼. 어머니의 전화는 매일 왔다. 민하는 학교를 결석했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민하, 너 괜찮아? 라는 메시지도 점점 줄었다. 고립.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응징. 민하는 민희를 만나러 쉼터에 갔다. 문을 열자 민희가 창가에 앉아 시를 쓰고 있었다. 민하. 왔어. 민희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최근에 자해를 시도했다. 미안, 민하. 나 약해졌어. 가족이 너무 아파. 민하는 민희를 안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야. 그날 둘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작은 시위. 서울의 명동 거리에서 퀴어 권리 캠페인. 사람들이 쳐다봤다. 비웃음, 호기심, 그리고 몇몇의 지지. 한 아저씨가 다가와 말했다. 힘내요. 나도 아들 있어서 알아요. 그 말에 민하는 울었다. 한국의 변화는 느렸지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고조는 더 컸다. 민하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딸아, 집으로 돌아와. 이건 실수야.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민하는 소리쳤다.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사랑. 이건 파괴야. 가족을 생각해. 그 말은 민하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달아났다. 민희에게로.
둘은 쉼터에서 밤을 보냈다. 민희야, 우리 도망갈까? 제주도로. 민희가 웃었다. 좋아. 바다 보면서 새 출발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준호가 자살했다. 편지에 민희 때문에 라고 적혀 있었다. 죄책감이 둘을 덮쳤다. 내 탓인가? 민희가 울었다. 민하는 안아주었다. 아니, 그의 선택이야. 우리는 살아야 해. 겨울이 깊어지자 서울의 눈은 모든 걸 덮었다. 민하와 민희는 쉼터를 떠나 작은 원룸을 빌렸다. 돈은 아르바이트로 마련했다. 민하는 카페에서, 민희는 서점에서. 일상은 고단했지만 함께하는 순간은 빛났다. 아침에 깨어나 서로의 이마에 키스하고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웃는. 민희야, 이게 행복이야, 민하가 말했다. 민희가 대답했다. 응, 우리 무지개야. 가족과의 화해는 느렸다. 민하의 어머니가 먼저 찾아왔다.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에 쥔 도시락을 내밀었다. 민하야. 먹어라. 엄마가 잘못했어. 민하는 울었다. 엄마, 저 사랑해요. 민희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천천히 이해할게. 하지만 건강히 살아. 그 후 민희의 어머니도 왔다. 미안해, 딸아. 교회가 아닌 내 마음을 봐야 했어.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가족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변했다. 소문은 잦아들었다. 학교에서 둘은 다시 친구들을 사귀었다. LGBT 단체는 더 커졌다. 민희의 시집이 출간됐다. 제목은 무지개 아래 사랑. 민하는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공동작가의 행사에서 민희가 낭독했다. 분홍색 봉투를 싫어하던 그녀, 알게 모르게 깃발을 들었네. 그 깃발 아래 우리는 피어나. 준호의 죽음은 상처로 남았지만 둘은 그를 위해 캠페인을 했다. 사랑의 이름으로 차별을 멈춰. 서울의 봄, 벚꽃이 피는 한강에서 민하와 민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민희야, 앞으로도 함께. 민희가 웃었다. 영원히 바람이 불어 꽃잎이 춤췄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하늘 아래서 빛났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그 안에서 희망이 싹 텄다. 민하는 더 이상 분홍색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자유의 색이었다. 무지개처럼.